반갑습니다. 원불교 정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방길튼 교무입니다. 오늘은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과학의 문명의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신문명이라는 것은 질적 세계관이라고 제가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건 제가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 문명은 양적 세계관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물질 문명은 과학이 적용된 물질 문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그냥 과학 문명이라고도 해도 됩니다. 이 과학 문명에는 수학이 적용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균등하게 가분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분해한다고 하잖아요. 가분되고 모든 조건들이 다 등질화됩니다. 똑같다는 소리죠. 여기 사방 1m하고 저쪽 사방 1m는 수학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직각은 똑같은가요? 그러면 직각은 질적 세계관인가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정신문명을 한번 생각해 보게요. 질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정신문명은 다른 것과 비교되고 교환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부모가 됐습니다. 저도 아들 녀석이 하나 있는데 만일 사고가 나서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또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그러면은 그 아들이 너무나 잘해요.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 기쁨을 많이 줘요, 부모. 그렇다고 해서 전에 죽었던 이 자식이 그 슬픔을 다 어느 정도는 상쇄시켜준다 해도 그것이 대체되진 않습니다. 죽은 자식은 죽은 자식대로의 슬픔이 있고요. 새로 얻은 자식의 그 기쁨은 기쁨대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땅을 대토하면은 내 재산 가치가 똑같아진다. 이렇게 안 됩니다. 그것대로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인류 역사를 거칠게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거에 과학 문명이 나오기 시작하기 전에가 바로 질적 세계관이었습니다. 이 질적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냐면 신화적인 질적 세계관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신이나 이런 어떤 무엇에 의존해서 가치가 창출되는 그런 질적 가치가 창출되는 그런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7세기 이후에 과학이 태동되면서 양적 세계관이 생기는 거죠. 어떤 과학혁명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소태산 대종사는 미래 세계는 이런 과거의 질적 세계관과 양적 세계관이 병행되는 그런 사회를 추구한 것이죠. 그러나 미래의 질적 세계관은 과거의 질적 세계관은 다른 것이죠. 어떻게 다르냐? 과학이라는 양적 세계관에 근거한 질적 세계관입니다. 그것이 대립되지 않고 서로 보완되고 병행될 수 있는 그런 세계관이라고 봅니다. 조금 어렵죠? 그러나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도 소태산 대종사의 사유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사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한편으로는 양적 세계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질적 세계입니다. 인간은요, 또는 인간 사회는요, 나를 다른 사람하고 교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저대로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인간 사회는, 인간 문화는 양적 세계관이 있어야 서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이러한 질적 세계관인 정신문명과 양적 세계관인 물질문명을 병행되도록 하는 그 사회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고 저는 한번 해석해 보는 것입니다. 과학문명은
과학 문명을 달리 말하면 물질 문명이죠. 물질 문명은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편리와 풍요를 주는 그러한 성기능적 기능이 있는가 하면 또는 악용될 수 있는 악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정신 문명과 물질 문명의 관계를 2층집 구조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중층 구조라고 합니다. 알티세르에 의해서 주장되는 논리이기도 한데요. 그 논의를 이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에 대입해 보면은 1층은 물질 문명이라 할 수 있고 2층은 정신 문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층은 1층이라는 정신 문명에 바탕될 때 풍요로워집니다. 또 1층의 물질 문명은 2층의 정신 문명에 어떠한 방향성, 가치와 함께 했을 때 물질 문명이 가치가 모든 사람에게 선용, 다 풍요롭게 됩니다. 그래서 두 관계는 1층과 2층은 독자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상호 굉장히 보완적이고요.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태상 대종사님께서는 정신 문명이 주체가 된 물질 문명이 선용되는 그런 관계를 모색하려고 한 것입니다. 단순히 정신 문명이 물질 문명에 종속되지도 않고 물질 문명이 없는 정신 문명만의 세상도 바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앞에서 과학 문명은 우리에게 편리와 풍요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그 편리와 풍요에 의해서 우리가 매몰되는 그런 현상도 우려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물질 문명을 기피하고 그걸 멀리하고 이런 것들도 바라지 않고 어찌 보면 이것의 조화, 병행, 이 실력을 인류 문명이 앞으로는 반드시 해내야 된다. 이 점을 강조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미래에 구축해야 될 그 내용이라 지금 현재적인 모델이나 샘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가 가야 될 길을 제시해 주신 소태산 대종사의 의도를 잘 이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는 미래 시대, 미래의 과학문명 시대에 어떠한 책임을 진 어떠한 과제 상황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주시고 있는 그러한 스승님으로 우리가 따를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자기 삶에서 이 문제, 정신문명과 과학문명에 대한 이 그 태제를 놓고 다른 많은 각도에서 논의를 해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